2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중요한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으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세울 건데요. 자, 이 관계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이 식을 외우지 못하면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이라는 걸 물어보았을 때는 이제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편하고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자, 다음에 방정식의 식이 나왔을 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속, 시, 요것만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속, 시 적어두시고 선생님 설명 들으면 어때요? 거참 속 시원하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것을 익혀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식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속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속력부터 기준을 삼아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속력은 빠르기잖아, 빠르기. 빠르기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어요. 뿡뿡 가겠죠? 자동차 2대를 하나 그릴까요? 자,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달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빠르기라고 했을 때, 자, 같은 시간에 같은 한 시간에, 자,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A라는 자동차는 한 시간에 50km를 간다라고 체크를 하고, 자, 그러니까 한 시간에 또 B라는 자동차는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km 간다라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같은 시간에 A 자동차는 여기가 50km라면 50km 가고 B 자동차는 100km를 갔습니다. 그죠? 100km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당연히 B의 자동차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즉 같은 빠르기로 2시간을 이 자동차가 달렸다라고 한다면 이 A라는 자동차가 달린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단위 시간인 1시간에 50km 가는 그 빠르기로 일정하게 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자 1시간에 50km 갔는데 그것이 2시간에 가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km를 갔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즉 단위 시간에 간 거리를 표현한 게 빠르기, 속력이거든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무엇이 되었어요?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었고 속력은 시간과 거리의 단위가 모두 다 나왔다. 그래서 보통 단위 시간인 1시간 또는 1분 또는 1초를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속력의 단위에서 여기서는 1시간에 50km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죠? 시속 50km입니다. 라고 해서 이를 속력의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1분에 50m를 간다면 분속 50m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위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단위를 모두 다 통일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 기준으로 우리가 1km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미터로 바꾸시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1000m다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당연히 1m는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1000분의 1km입니다 라는 거 표현할 수 있죠. 시간에 대한 단위도 자,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러니까 1분은 60분의 1시간입니다. 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농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농도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소금물이 제일 표현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설탕물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하게 농도는 무언가를 섞었을 때 진하기가 나온다면 다 농도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금물의 농도라고 했어요. 이때 농도는 진하기잖아요. 자, 우리끼리 또
진하기, 이해하기 편한 말로 진하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전체 소금물의 양분에 거기에 얼마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퍼센트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곱하기 100이라는 것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소금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체 소금의 양에서 농도만큼을 곱해주면 되는데 아까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수로 나타낸다면 100분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표현 다 익혀주셔야 되고요. 자,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소금에 물을 더 넣을 때나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킬 때 소금의 양은 그대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에는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을 때 또는 농도가 두 다른 소금물을 섞을 때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참고해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식, 그 다음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